지금부터 프로그래밍 언어 앱 인벤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째, 앱 인벤터 시작하기, 둘째, 앱 인벤터 알아보기, 셋째, 앱 만들기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앱 인벤터가 무엇인지 알고 기능을 익혀 간단한 앱 제작 능력을 갖추고 앱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흥미를 얻고 미래 핵심 역량인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앱 인벤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쉽게 얘기하면 앱을 만들 수 있는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플 알죠? 스마트폰에 보면 여러가지 어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어플들 때문에, 이런 다양한 앱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쇼핑을 한다든지, 기차표를 예매한다든지, 그리고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바로 이런 어플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언어라든지 복잡한 문법들을 알아야지 이런 어플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인 이클립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어플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지금 배울 앱 인벤터는 아주 쉽게 그런 복잡한 문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쉬운 앱 개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제 다른 애플의 아이폰 기반 어플은 개발할 수 없고 안드로이드 기반 앱 개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 프로그램이 바로 앱 인벤터고요. 그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도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린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예, 믿어주십시오. 정말로 10분도 안 걸려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플을 만들어서 다운받아서 직접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하다. 물론 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렵다 하고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쭉 들으시면서 따라하다 보면 정말 쉽구나, 정말 간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따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이클립스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그런 도구를 가지고 이제 앱을 개발했지만 이 앱 인벤터는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직접 그냥 앱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바로 만들고 다운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서버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으로 내가 만든 어플을 저장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른 장소에서도 내가 만들었던 앱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한 어떤 도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문법 프로그램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10분만, 아니 5분만 투자를 하더라도 어플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라든지 GPS라든지 이런 센서들을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어플을 만들 때. 기존의 어떤 어플 개발한 도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가속도나 GPS 센서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어플을 개발해야 됐지만 이 앱 인벤터는 구글 API를 활용을 해서 쉽게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죠. API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서 기존에 이런 그 어플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소스라든지 그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음성 인식이라든지 구글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면 이 앱 인벤터에서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구글 API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전화 걸기, 스피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같이 쓰면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앱 인벤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뭐 프로그램 따로 설치는 하지 않지만 바로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앱 인벤터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꼭 까셔야 되고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구글 아이디가 보통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 하면 보통 gmail.com으로 돼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분실하시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새로 만드셔도 돼요. 예. 새로 가입을 하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입 절차가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아서 새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나 구글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크롬 브라우저 설치 방법과 구글 아이디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은 다운로드 주소인데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쳐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크롬 다운로드를 뭐 인터넷 검색창에서 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런 창들이 뜰 거예요.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뭐 웹스폰을 즐겨보세요 하고 크롬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추를 딱 클릭을 하시면 설치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까시면 됩니다. 그럼 깔면 그 바탕화면에 크롬 단축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크롬을 클릭해서 그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글 계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롬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정에 가입하셔도 되고요. 뭐 익스플로러에서 가입하셔도 되는데 크롬을 까셨다고 하면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구글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크롬은 이제 구글이 최적화 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아직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런 크롬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인터넷 그 은행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쓰는 뭐 나이스나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좀 제한이 있어서 아직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텐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독 그렇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익스플로러보다 크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구글 계정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계정 만들기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계정 만들기 하면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러면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름, 뭐 성, 김, 뭐 명중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사용자 이름 이거는 이제 아이디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이디는 이 gmail.com으로 할 수도 있고요. gmail.com으로 쓰려면 그냥 여기서 내가 쓰고 있는 gmail 아이디를 쓰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gmail.com으로 쓰고 싶지 않다. gmail.com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싶습니다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기존의 이메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com, 뭐 다음, 한메일 이런 메일로 아예 사용자 이름 쓰겠다 하면 여기 기존 이메일을 사용하고 싶습니다에 클릭하셔서 사용자 이름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만들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또 비밀번호가 숫자라든지 대문자, 소문자, 뭐 특수문자까지 하게 돼 있어서 비밀번호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근데 이 비밀번호가 뭐 강력하지 않거나 뭐가 문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뭐 이렇게 뜰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고. 적합할 때까지 이렇게 잘 맞춰서 비밀번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비밀번호를 잘 만들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만들어 놓고 꼭 분실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까먹었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 다시 만들면 되겠지만, 뭐 잘 안 보이는 곳에서 메모를 해놔도 괜찮고요. 메모를 해놔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로 꼭 만들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확인은 비밀번호 만들기에 똑같이 비밀번호를 똑같이 쳐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요. 생년월일, 월, 일이 되겠습니다. 성별은 남녀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현재 이메일, 이 부분들은 뭐 전화번호 있으면 적어도 좋고, 현재 이메일 주소, 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돼요. 126을 입력하고, 여기에 만약에 체크를 하면 휴대전화 인증도 필요할 수 있어서 그냥 이 텍스트를 입력해서 가입을 하기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이거를 표시를 클릭하면 읽어주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지역은 뭐 대한민국이겠죠. 그 다음에 구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합니까?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인데 동의를 하게 되면 여기다 체크를 해서 다음 단계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를 누르면 아까 가입한 사용자 이름에 써놓은 이메일이 있었죠. 써놓은 이메일에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메일로 적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인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확인하는 그런 메일이 가기 때문에 그 메일을 확인해야지
이 구글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 쓰지 않는 이메일,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메일을 쓰면 안 되고, 내가 자주 쓰는 이메일로 등록을 하고요. 인증 메일이 이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 메일이 이제 전송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메일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메일 박스에 들어가 보면 이 구글에서 보낸 이메일이 있을 겁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이런 이메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만약에 클릭이 안 된다 하면 이거를 쭉 드래그를 하셔서 오른쪽을 눌러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복사, 복사를 하신 다음에 거기 주소창에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해서 클릭을 합니다.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 주소로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를 쭉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새 창으로 인터넷 창에 그 주소창 있죠. 주소창 또 www 이렇게 치는 그 주소창에다가 컨트롤 V나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 링크 주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링크 주소로 넘어가면 확인이 되죠. 이미 확인된 이메일이면 계속을 눌러서 누구님 환영합니다 해서 구글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구글 계정이 만들어지면 이제 시작하기를 눌러서 크롬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계정을 등록을 해놓으면 계속 내가 등록해놨던 계정으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크롬에서 보면 어떻게 로그인 하냐면 오른쪽 저기 그 사이트의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이런 로그인이 들어가 있어요. 로그인이 이렇게 파란색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계정 선택이 나와요. 계정 선택은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이제 구글 계정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뜨고요. 만약에 여기에 내 거 계정이 없다면 계정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계정 추가를 해서 내 거를 등록을 하고 내 거 아이디하고 아이디가 이제 여기 있죠. 구글 계정 아이디하고 이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제 비밀번호에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아까 등록했던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구글 계정이 등록이 된 계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글 계정을 등록해서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유튜브라든지 그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 계정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구글 캘린더라든지 구글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크롬하고 구글 계정을 다 이제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다고 했는데 이 두 개가 혹시 안 만드셨다고 하면 조금 이 두 개를 하는데 좀 힘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크롬이나 구글 계정이 있었던 분들은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없어서 그걸 만드는데 좀 힘을 뺐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부분의 강의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정말 쉽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앱 인벤터는 크롬에서 작동을 합니다. 크롬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크롬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앱 인벤터 주소를 치시면 돼요. 구글에서 앱 인벤터를 검색창에 쳐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에는 app inventor 앱 인벤터 .mit
edu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시면 바로 아래에 있는 이런 앱 사이트가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앱 인벤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기대되시죠? 그러면 이제 앱 인벤터 화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고 바로 그냥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대한 여러 가지 블록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면 자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어려울 수가 있고 그냥 앱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이런 블록과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디자인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화면 설명만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앱 인벤터 화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소를 쳐주십니다. appinventor.mit.edu를 치시면 바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어디를 클릭하시냐면 여기 있는 크리트 있죠. 크리트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예. 지금 앱 인벤터 2가 나온 것 같아요. 앱 인벤터 2가 나와서 소개하는 그런 화면이니까요. 여기에서는 그냥 컨티뉴 눌러주면 되겠죠. 컨티뉴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화면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어라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부분은 크게 팔레트입니다. 팔레트. 팔레트는 뭐냐면 여러가지 어플에 보면 여러가지 버튼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 팔레트에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거를 팔레트라고 하죠. 그걸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팔레트에 있는 컴포넌트 이런 요소들을 갖고 오는 것들을 이제 뷰어라고 하죠. 여기 이제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뷰어는 뭐냐면 실제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뷰어입니다. 뷰어.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그 다음에 이쪽은 컴포넌트. 아까 말씀드렸죠. 컴포넌트는 요소라는 뜻인데 요소, 구성 요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바로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텍스트박스, 버튼, 슬라이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하나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런 하나하나 이런 요소들을 컴포넌트라고 한다. 그거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로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프로퍼티는 속성인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에
이제 속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가 어디에 위치한다, 뭐 그런 이 위치라든지 뭐 이런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름이라든지 이런 그 속성들을 정해주는 것들이 바로 정해주는 메뉴가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팔레트, 뷰어, 컴포넌트, 프로퍼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 이제 바로 여기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My Project, Start New Project가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거 두 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My Project는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어플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동안 만들었던 어플이 나오는데요. 뭐 저번에 만들었던 제가 뭐 만들었던 몰이라는 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전에 만들었던 이러한 어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 인벤터는 그 자기 앱상에서 직접 만들고 저장을 하고 언제 다른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불러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앱을 만들고 싶다면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tn 오케이. 이건 있네요. btn 1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btn 1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는 이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USB로 연결할 수도 있고 에뮬레이터는 가상으로 내가 만든 앱을 가상 기기로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인데요. 여기에서는 빌드에서 바로 내가 만든 어플을 바로 여기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을 받는 방법은 가장 편한 게 QR코드로 받는 거더라고요. 다른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컴퓨터로 USB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직접 뭐 여러 가지 케이블 없이 요즘 스마트폰에는 QR코드를 찍는 어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이버에도 있고 그것을 바로 찍어서 바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어플 받을 수 있고요. 그 바로 메뉴가 바로 빌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뭐 크게 뭐 알 건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그러니까 그 어플에 나올 그 디자인을 하는 거죠. 뭐 버튼도 배치하고 뭐 이미지도 배치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컴포넌트를 배열하고 배치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큰 축의 일이 있고요. 또 하나의 큰 축은 바로 그 블록들을 할 일을 정하는 거죠. 할 일을. 네. 이런 할 일들을 정하는 그러니까 큰 축으로는 두 개의 일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만 하면 이 블록들이 작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디자인을 살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블록 코딩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작업을 하면 어플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디자인 작업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뭐 레이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나중에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 배지 같은 것들도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디자인이고, 디자인이 되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어디로 가게 해라.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블록을 지정을 해서 그 일들을 정해줘야겠죠. 그 일들은 바로 여기 있는 블록에서 하면 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디자이너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블록을 클릭을 한번 해보면, 블록을 클릭해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 아까 봤듯이 텍스트 박스 제가 이제 갖고 온 그 컴포넌트들이 뜨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블록들이 나옵니다. 그럼 텍스트 박스에서 이런 필요한 블록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런 필요한 코딩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블록들의 의미랑 코딩하는 거는 실제 앱을 만들어 보면서 하나씩 이런 것이 있구나 뭐 다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씩 앱을 만들어 보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하면 여러분 이제 어플을 보면 그 한 장만 있진 않죠. 넘기고 하는 여러 장의 장수가 보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애드 스크린을 하면 여러 장의 어플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애드 스크린 눌러서 스크린 2로 만들어주면 바로 여기에서 이 두 장의 어플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해주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들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앱 인벤터의 기본 화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습으로 말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앱은 글자를 입력해 버튼을 누르면 직접 사람 말소리로 말을 하는 앱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컴포넌트 중에서 이런 버튼과 텍스트 박스,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컴포넌트를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 에디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만든 어플을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보내는지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코드에 직접 적은 문장과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문장을 합쳐서 함께 읽어주는 앱을 작성해 보시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 심화학습으로 한번 더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기본적인 말하는 앱부터 한번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앱이죠. 가능할까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앱을 만들었을 때 보여지는 완성된 앱의 모습입니다.
이쪽에 보면 텍스트 박스가 있죠. 텍스트 박스는 여기에 이제 글자를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입력하겠죠.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텍스트 포 버튼 이걸 딱 눌렀을 때 사랑합니다라고 스마트폰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앱이 바로 말하는 앱, 토크 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하면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앱 인벤터 사이트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예, 크리트가 있죠. 크리트 이걸 클릭을 해 주십니다. 예, 이렇게 하면 지금 앱 인벤터 2까지 개발이 돼서 환영한다는 문구가 왔는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러분은 처음 만드셨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뜰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이 프로젝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야겠죠. 여러분이 이름은 여러분 아무거나 해도 좋은데 가능하면 한글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어로 하는 게 오류가 좀 덜 나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도 영어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토크 말하는 앱이니까 토크 앱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토크로 해도 되고 TM이라고 해도 되고 그 이름은 여러분이 보기 편한 이름으로 지어주기 바라고요. 그럼 토크 앱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에 토크 앱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토크 앱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바로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이제 디자인이겠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앱 인벤터의 작업은 크게 디자인과 코딩, 어떻게 그 컴포넌트들을 작동할 수 있을까, 할 일을 정해주는 크게 두 개의 작업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보통 먼저 디자인 작업들을 먼저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디자인 작업을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팔레트가 있고요. 팔레트 완성된 앱을 그때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완성된 앱은 텍스트 박스가 있고 그 텍스트 박스에 이름을 입력하면 그것을 버튼을 눌렀을 때 말을 해주게 했죠. 그러면 우선 텍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 이게 보면 이쪽에 있죠. 텍스트 박스가 바로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보이시죠? 이게 바로 텍스트 박스인데 텍스트 박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어떻게 가져오냐면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오면 됩니다. 됐죠? 텍스트 박스라는 건 뭐냐면 앱상에서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이제 그 자판으로 뭔가를 입력할 수 있게 만드는 박스가 바로 텍스트 박스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버튼을 눌렀을 때 나와야 되니까 버튼이 있어야겠죠. 버튼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버튼이죠. 그래서 버튼을
갖고 옵니다. 버튼도 마찬가지 똑같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한 단어를 읽어주기 위해서는 바로 텍스트 스피치라는 컴포넌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건 어디 있냐면 쭉 보시면 레이아웃 있고 미디어 있죠. 미디어를 클릭을 해보시면 다른 건 다 닫아지고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런 창이 뜨는데요. 예.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어디 있냐면 보이시죠? 텍스트 스피치 보이실 겁니다. 다른 기능들은 이제 다른 앱을 만들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텍스트 스피치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돼요.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죠.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이 앱상에서 보여지는데 이 텍스트 스피치라는 컴포넌트는 non-visible 컴포넌트, 보이지가 않아요. 앱상에서 보이지 않고 기능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앱상에서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기능만 하는 그런 바로 컴포넌트가 텍스트 스피치입니다. 가지고 오면 이 밑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설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냐? 디자인은 끝난 겁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간단하죠. 기존에 이런 어플을 만드는 도구, 안드로이드 자바스크립트, 이클립스 이런 데에서는 이런 것들도 쉽지가 않죠. 이런 것들도 디자인하는데 쉽지가 않은데, 앱 인벤터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오기만 하면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블록을, 이 기능들을 이제 살려줘야겠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살려줘야 되는데, 다음, 블록 작업을, 코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블록이 있냐면, 그렇죠. 어디에 있다고 했죠? 여기 있다고 했죠? 그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한번 해봅시다. 클릭을 하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블록 코딩 작업을 하는데 바로 어디에 있냐면 스크린이 내가 아까 집어넣은 이런 컴포넌트들이 뜨죠. 바로 이쪽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박스도 아까 집어넣었었고 버튼도 넣었었고 텍스트 스피치 이렇게 넣었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디자인만 하면 껍데기뿐이지만 이렇게 여기 있는 컴포넌트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바로 코딩입니다. 코딩 작업. 그러면 텍스트 박스와 버튼과 텍스트 스피치를 한번 클릭을 해보고 하나씩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박스는 크게 코딩할 게 없고요.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가 나야 되니까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한 것은 when button click do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버튼 2를 클릭했을 때 do 이런 동작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이 가장 많이 쓰는 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앱도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야겠죠.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간단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으면 이 뷰어에 이 블록이 뜹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버튼 1을 눌렀을 때 뭐를 하라는 동작이 들어가야겠죠. 여기에 이제 어떤 동작을 집어넣느냐? 바로 텍스트를 말로 바꿔준 텍스트 스피치를 동작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텍스트 스피치를 누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블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 다른 것들은 뭐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에 있는 call text speech, 그다음 speak message 이 블록입니다. 이건 뭐냐면 메시지 여기에 있는 메시지 이 블록 여기에 있는 메시지를 바로 어떻게 해줘라? 메시지를 그렇죠. 텍스트 스피치로 불러와서 말하게 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저절로 그 뷰어창이 되죠.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바로 어디다 넣는다? 그렇죠. 여기다 꽂아줘야겠죠. 그러면 버튼 2를 눌렀을 때 바로 텍스트 스피치를 불러와라 그 말입니다. 근데 텍스트 스피치는 바로 어떤 메시지를 불러와서 말을 하게 해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 메시지를 말을 하게 해줄 거냐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텍스트 박스가 들어갑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했죠? 그렇죠. 텍스트 박스에 있는 메시지를 읽어줘야겠죠. 그러면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텍스트 박스에 여러 가지 블록들이 있는데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좀 거의 끝에 정도 내려가면 완전히 끝에까지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끝에까지 내려가면 여기만 텍스트 박스 1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죠? 이거.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 박스 지금 이게 텍스트 박스죠. 텍스트 박스에 있는 뭐를 읽어라? 그렇죠. 텍스트를 읽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에 이제 입력을 하겠죠. 글자를 나는 천재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그걸 메시지로 말을 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텍스트 박스 1 텍스트를 클릭해서 갖고 와야겠죠. 어디다 껴야겠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메시지에 껴야겠죠. 그러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제가 뭐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 혼자 하면 진짜 5분 안에 말하는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버튼 2를 눌렀을 때 텍스트 스피치 1 이거를 텍스트를 불러와서 말로 해라. 근데 그 메시지는 어디서 갖고 오냐면 바로 그렇죠.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그걸로 말로 해줘라. 그런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뭐 언제 아무 때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버튼 2를 눌렀을 때 소리가 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코딩이 끝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 컴포넌트에 코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코딩 작업을 해준 거고 만약에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휴지통에 넣어도 되고요. 또 다시 할 거면 블록을 불러와서 또 다른 코딩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 난 거예요. 그럼 디자인도 끝났고, 블록도 끝났고, 코딩 작업도 끝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스마트폰에 집어넣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 USB로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간단한, QR코드로 전송을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빌드에 보면 어플 QR코드 이렇게 있어요. 세이브. 근데 위에 있는 Provide QR Code for Application 이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죠. 조금 시간이 걸리고 혹시 뭐 좀 복잡한 코딩이나 디자인이 뭐 좀 많거나 좀 용량이 크면 이 과정도 조금 더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바로 이런 QR코드가 뜹니다. 그럼 이 QR코드를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QR코드 앱이나 네이버에 있는 QR코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QR코드를 찍게 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고 직접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QR코드를 찍어서 실제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아서 앱이 동작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두 번째 앱까지 만들고 두 번째 앱도 이 첫 번째 앱과 덧붙여서 만들 텐데 그 앱을 만들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앱을 같이 다운받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앱은 흔들며 말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이 앱은 전에 앞에서 만들었던 텍스트를 입력해서 버튼을 누르면 말하는 앱, 그 앱에다가 덧붙여서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흔들면 말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텍스트에 입력해서 버튼 누르면 말을 했죠. 근데 이제 흔들면 내가 원하는 음성을 말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는 앱이 되겠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컴포넌트 중에서 가속도 센서는 스마트폰에는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들거나 좌우로 움직일 때 뭔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서, 그거를 활용하는 컴포넌트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의 프로젝트 이어서 작업하는 방법, 그리고 블록 복사와 지우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쉽게 만드신 분들은 심화학습으로 두 명의 이름을 받아서 흔들면 A님과 B님은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하고요. 두 번째 과제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크롬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앱 인벤터 주소창을 적어주고 앱 인벤터 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크리트를 눌러주시면 앱 인벤터 화면으로 들어가죠. 이건 컨티뉴 눌러주고 그러면 그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파일이 바로 뜨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좀 다른 위치에서 찾고 싶다면 My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내가 그 전에 만들었던 앱들이 쭉 뜹니다. 그럼 전 시간에 만들었던 건 BTN 버튼 프로젝트였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내가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뜨고
여기서 작업을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그대로 두고 가속도 센서를 추가를 해야 되죠. 가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는 어디 있냐면 유저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미디어 쭉 내려가다 보시면 바로 센서에 가속도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뭐 시계라든지 가속도 센서, 뭐 여러 가지 위치를 찾아주는 센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속도 센서 보이시죠? 여기 액셀러메이터 센서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non-visible component 해서 text to speech와 같이 그 화면상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컴포넌트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코딩을 해야겠죠. 그럼 어디로 간다?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블록스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스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하면 되겠죠. 전에 있는 그 버튼 클릭 이 코딩을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왼쪽 액셀러메이터 센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 이거를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나중에 살펴보고 여기에 있는 when accelerator sensor 1 shaking 2가 있습니다. 이 명령문을 가져가야겠죠. 이건 뭐냐면 뭔가 흔들어졌을 때 이 가속도 센서를 흔들어졌을 때 수행을 하는 그런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이거를 이제 흔들었을 때 이제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스피치 이 블록을 써야겠죠. 이 블록을 이렇게 가지고 와도 좋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와도 좋겠지만 이렇게 가져와도 됩니다. 예, 이렇게 가져와도 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걸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블록을 복사하고 싶으면 이 마우스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을 클릭하면 duplicate라고 있습니다. 이건 복제하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똑같은 블록이 복사가 됩니다. 이거를 껴주면 되겠죠.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도 말을 하지만 이 가속도 센서를 흔들어줬을 때도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텍스트에 있는 말을 또 중복해서 말하기를 원하지 않죠. 여기다가 이제 내가 흔들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반복되는 말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텍스트 박스 텍스트 이 블록은 지워줘야겠죠. 이걸 지울 때는 여기는 쭉 드래그해서 휴지통을 가져가면 지워집니다. 그럼 여기다 뭐를 넣어야 되냐? 왼쪽에 보면 빌트인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빌트인이라는 부분에서 블록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문장을 읽어주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텍스트. 여기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눌러주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문장을 뭐 읽게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게 바로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원하는 문장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건데요. 나머지는 이거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제 여기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줘야겠죠. 어떤 걸 입력을 해주냐면 여러분 입력하고 싶은 여러 가지 뭐 문장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흔들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동작이
그렇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주겠죠.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렇죠. 입력한 값이 말해주고 흔들 때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코딩을 끝낸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실제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기 화면상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가속도 센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코딩한 걸 가지고 한번 스마트폰을 보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빌드에 들어가서 그렇죠. QR코드를 클릭을 해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좀 코딩 결과가 좀 많으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같이 코딩이 짧으면 뭐 금방 QR코드가 뜹니다. 이렇게 뜨죠. 예. 그럼 이 QR코드를 찍어서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 QR코드를 찍고 실행을 하고 결과까지 확인하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QR코드가 뜨게 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뭐 QR코드 앱도 괜찮고요. 요즘에 뭐 네이버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네이버 앱에도 이런 QR코드를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이크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QR코드 찍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QR코드 찍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R코드가 나오고 이렇게 QR코드를 찍게 됩니다. QR코드를 이렇게 찍게 되면 다운로드를 시작하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내가 다운받았던 것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처음에 다운을 받게 되면 이렇게 알 수 없는 출처로 설치되지 않게 설정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을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보면 쭉 내려가시면 알 수 없는 출처가 뜨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걸 체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출처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뭐 계속 이걸 다운받고 싶으면 뭐 체크를 해도 되고 한 번만 설치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른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받았던 것을 설치를 하고 이게 만약에 다시 뜨지 않으면 다시 그 상태에서 QR코드를 다시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서 설치를 하십니다. 그러면 설치가 됐죠. 그러면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열기를 눌러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이라는 걸 입력했으면 나는 이렇게 읽어주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김명준은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주고요. 아까 이제 흔들어주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흔들어주니까 아까 설정했던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김명중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예.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앱 흔들면 말하는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앱은 음성인식 앱이 되겠습니다. 이 앱은 폰에게 말하면 음성을 인식해서 글자를 화면에 적어주는 앱인데요. 보통 스마트폰에도 이런 음성인식 앱이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음성을 글자로 보여주는 앱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으로는 바로 음성인식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인 스피치 리코그나이저를 바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속성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 중에 또 라벨이라는 속성을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해보진 않겠지만 이 앱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이 음성인식과 문장 읽기 두 블록을 활용하여 폰에게 말하며 인식하여 출력하는 앱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보는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따라하면서 음성인식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킨 후에 앱 인벤터 화면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화면에 들어가면 내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그 화면이 뜨기도 하고 이런 마이 프로젝트 화면이 뜨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프로젝트를 열어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누르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앱은 음성인식 앱이기 때문에 적당한 제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보이스 토크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스 토크라는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바로 음성을 인식하는 그런 컴포넌트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음성을 인식하는 컴포넌트는 바로 미디어에 있습니다. 미디어는 조금 내려가면 바로 보이고요. 미디어를 클릭하면 바로 이쪽에 스피치 레코그나이즈라는 음성인식 앱이 보이실 겁니다. 그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그럼 이 앱도 마찬가지로 non-visible 컴포넌트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음성인식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성인식을 시작하는 버튼이 있어야겠죠. 음성인식 시작을 하는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버튼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음성인식 앱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의 속성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버튼의 속성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이쪽 오른쪽에 보면 프로퍼티라는 속성 창이 있습니다. 그럼 버튼의 속성을 바꾸려면 바로 이 버튼을 누르고 컴포넌트에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프로퍼티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이런 컴포넌트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속성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 1의 속성을 바꿔줄 텐데요. 속성을 쭉 보시면 뭐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버튼 1에 뭐 폰트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버튼을 이렇게 꽉 채우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width, 너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비를 클릭을 하면 오토매틱과 필 페어런트가 나오는데요. 오토매틱은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고 필 페어런트를 누르면 바로 꽉 채워집니다. 너비가 끝까지 꽉 채워지는 그 단축키가 바로 필 페어런트가 되겠습니다.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도 필 페어런트로 하면 바로 이 높이가 꽉 차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비가 꽉 차고 높이가 꽉 차는 그런 버튼이 만들어졌고요. 높이는 꽉 채울 필요가 없으니까 예, width, 너비만 fill parent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음성인식 앱은 디자인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실제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게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코딩은 바로 올라가시면 이제 블록스에 가서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블록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두 개 디자인이 하나 남았죠. 하나 남은 거는 바로 라벨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 라벨은 뭐냐면 내가 음성을 인식했을 때 그 음성이 문자로 보여주는 그런 창이 바로 라벨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라벨을 가지고 오면 되고요. 라벨도 마찬가지로 속성을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버튼에서 속성을 바꿨으면 라벨의 속성을 바꾸려면 라벨을 선택해서 속성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라벨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 키워주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라벨 1 프로퍼티에 보면 폰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만약에 30으로 해준다 그러면 폰트 사이즈가 30으로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꿀 수 있겠죠. 색깔을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꾸겠다. 그럼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글자 색상이라든지 뭔가 너비나 높이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꽉 채워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배경색도 바꿀 수가 있겠고 뭐 진하게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속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성은 그냥 글자 크기와 색깔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상 필요한 디자인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하려면 이제 바로 블록스에 들어가야겠죠. 블록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블록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버튼과 라벨과 스피치 레코그나이저라는 컴포넌트, 음성인식 컴포넌트가 있고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버튼을 눌렀을 때 음성 인식이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명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버튼 1부터 먼저 코딩을 하겠습니다.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첫 번째 when 버튼 1 click do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바로 버튼 1을 눌렀을 때 바로 다음 동작을 해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버튼 1을 눌렀을 때 음성 인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음성 인식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바로 세 번째에 있는 call speech recognize get text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건 뭐냐면 음성 인식을 불러와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껴주면 바로 버튼 1을 눌렀을 때 음성 인식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음성 인식을 수행을 해서 문자, getText를 가지고 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음성 인식을 한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라벨에 보여줘야겠죠. 라벨에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음성 인식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을 보여주는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음성 인식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제일 위쪽에 보는 When Speech Recognize After Getting Text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은 바로 Getting Text After 이 음성 인식을 실행을 했을 때 바로 결과값을 어떻게 해주냐 그렇게 코딩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음성 인식이 실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음성 인식이 실행된 값이 바로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럼 그 결과값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그렇죠. 바로 라벨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라벨을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set label 1 text 2라는 이런 명령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가지고 오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음성 인식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라벨로 출력을 시켜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라벨에 그 텍스트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그렇죠. 음성 인식을 한 그 결과값을 이 텍스트로 가지고 와야겠죠. 그럼 음성 인식한 결과값은 어디 있냐면 바로 음성 인식 컴포넌트를 누르게 되면 Speech Recognize 1 Result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코딩은 끝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과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2를 눌러줬을 때 바로 뭐가 실행이 된다? 그렇죠. 음성 인식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음성 인식이 실행이 되고 나서 음성 인식에서 인식한 결과값이 어디에서 실행이 된다? 그렇죠. 라벨 1에서 텍스트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 앱은 실행이 되겠습니다. 실제 결과값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빌드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 app QR코드 for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면 이런 바가 나와서 QR코드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컴파일을 하고 이 결과값을 QR코드로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줘서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시키면 지금 만든 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다운받는지는 저번 시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이 만들고 QR코드로 찍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다 만든 사람들은 좀 전에 얘기했던 심화학습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앱, 음성인식 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앱 인벤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